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 매일 타는 자동차, 아니면 저기 주방에 있는 냉장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그냥 아주 평평한 쇠판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마법 같은 기술, 얇은 금속판 한 장으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걸 만들어내는 판금 성형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평평한 금속판 한 장이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고 복잡한 곡선을 가진 자동차 문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이 놀라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평면이 어떻게 3D가 되는지 기본 원리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인 밴딩, 즉 구부리는 기술과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드는 스트레칭과 드로잉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물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겠죠?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평면에서 입체로 이 판금 성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시죠. 판금 성형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조각을 생각하면 나무나 돌을 막 깎아내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찰흙을 주무르듯이 원래 있던 재료의 모양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부분이 거의 없는 아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정말 중요한 기술, 바로 밴딩에 대해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평평한 금속을 우리가 원하는 각도의 곡선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꾹 누르거나 구부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그렇게 간단하면 재미가 없죠.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작업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답니다. 이건 절대 그냥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중립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속을 구부릴 때 바깥쪽은 팽팽하게 늘어나고 안쪽은 꾹 눌리면서 찌그러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신기하게도 길이가 전혀 변하지 않는 가상의 선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가 중립축이에요.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걸 구부리면 최종 길이가 얼마가 될지 아주 정확하게 진짜 1mm 오차도 없이 계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굽힘 반경, R값인데요. 이걸 얼마나 부드럽게 주느냐에 따라서 부품의 운명이 갈립니다. 만약에 너무 급하게 아주 작은 반경으로 확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이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쩍 하고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제품이냐 아니면 그냥 불량품이냐가 바로 이 R값에 달려있는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한 계산의 영역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금속의 종류나 두께, 또 얼마나 구부릴 건지 같은 변수들을 전부 다 공식에 넣어서요, 매번 똑같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금속을 구부리는 순간 바깥쪽에서는 잡아당기는 힘, 이걸 인장력이라고 하고요. 안쪽에서는 꾹 누르는 힘, 압축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 그게 바로 밴딩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단순하게 구부리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컵이나 주방 싱크대, 자동차 문짝처럼 훨씬 더 복잡한 입체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스트레칭과 드로잉 기술을 한번 만나보시죠. 두 가지 방식이 좀 다른데요. 왼쪽의 스트레치 성형은 금속판을 양쪽에서 꽉 잡고 아래에 있는 형태를 위로 쭉 잡아당겨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딥 드로잉은 위에서 펀치로 금속판을 형틀 안으로 꾹 눌러서 집어넣는 방식이죠.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밀어넣는 것.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딥 드로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누름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금속판 가장자리를 적당한 힘으로 눌러주지 않으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던 금속이 갈 곳을 잃고 울어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주름이죠.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아주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공정이에요. 물론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라도 언제나 성공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이 강력한 힘을 다루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정말 속상한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우리가 보는 완벽한 제품들 뒤에는요, 사실 수많은 실패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들의 균형이 아주 살짝만 어긋나도
금속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변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불량들이에요. 힘을 너무 과하게 주면 금속이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는 균열이 생기고요. 반대로 압축되는 힘을 이기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름이 생기죠. 어떤 부분만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서 얇아지기도 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스프링처럼 원래 모양으로 살짝 되돌아가 버리는 아주 골치 아픈 스프링백 현상도 있어요. 심지어 다 만들고 보니 표면이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해지는 문제도 있답니다. 특히 이 오렌지 필이라는 결함, 이것 좀 흥미롭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금속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알갱이들이 나는 매갈길을 가련다 하면서 제멋대로 움직여서 생기는 문제예요. 마치 수백 명이 모여서 카드 섹션을 하는데 몇 명이 자기 맘대로 다른 카드를 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과정과 문제점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거든요. 바로 재료, 즉 금속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성공적인 판금 성형을 가능하게 하는 금속의 숨겨진 슈퍼파워, 바로 가공 경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단단해지잖아요. 금속도 똑같아요. 힘을 받아서 모양이 변형될수록 바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아주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금속이 스스로 강해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한 부분이 힘을 받아서 막 찢어지려고 해요. 그때 바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이제 튼튼해졌으니까 변형은 내 옆 친구한테 넘길게 하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옆으로 계속 전달하면서 혼자만 무너지지 않고 다 같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덕분에 전체가 균일하게 쫙 펴지면서 찢어지는 일 없이 복잡한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판금 성형은 평평한 금속판으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 둘째, 밴딩, 스트레칭, 드로잉이 그 핵심 기술이라는 점. 셋째, 주름이나 균열 같은 문제를 막으려면 정말 정밀하게 힘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이 스스로 단련되며 강해지는 가공 경화라는 성질이 이 모든 성공의 열쇠라는 것.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가벼운 새로운 소재들이 계속 나올 거고 디자이너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모양들을 요구하겠죠? 그런 미래에 과연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하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